그래서 그렇게 지금 서울권 대학들이 6개가 있고 지방대학에서 이번에 수능을 안 보는 대학들이 지금 건양대학교, 그다음에 신청항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봅니다. 지역인재도 다 면접을 봐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면접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말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만 딱딱 귀에 들어오시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예요.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면접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왜 중요하냐? 이 면접이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면접학원 다니면서 면접을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상해 의대도 올수록 이것은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의 그 면접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 일반고 학생들이면 세특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이면 생기부 대체서식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증빙서류 10가지 꼭지당 면본이 10가지 개수당 곱하기 2장 A4용지 곱하기 3장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30장을 내는데 거기에 그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 난이 A4용지가 3장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갖고 면접하고 연결시켜서 면접에서 이 내용을 재심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한 내용들을 응용시켜서 물어봅니다. 이거 절대로 한두 달에 우리 학생들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는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우리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 또 검정고시 학생들, 검정고시는 의대는 솔직히 가기 좀 힘듭니다.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의대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검정고시는 서울대 의대는 좀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수능을 안 보는 수시 학생부 종합표 일반 전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대면 갑니까? 경영학과도 있고 서울대학교에도 많은 학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인문대학 논술도 굉장히 논술이 아니라 면접도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의대 갈 때 MMI 면접에 대한 콘텐츠가 생기부 대체서식에 있어야 되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등등을 갈 때도 인문학 면접에 대한 그 내용들이 경험들이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의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가 학생부 교과 100%, 2단계가 80% 면접 20% 전형 방법 이렇게 되고요. 실제 전형 실질 비율은 1단계 61.5%, 면접이 38.5%니까 거의 40% 정도 된다.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쭉쭉 이제 올릴게요. 그럼 이제 건양대학교가 이번 2025학년도에 면접 문항을 어떻게 내겠다고 했는데 면접 문항도 문항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동아대학교 예를 들면서 학생부 종합표 평가 우수와 평가 기준을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궁금하신 보시든지 아니면 다 이 정보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볼게요. 건양대학교에서 이번 연도에 2024학년도에 작년에 났던 문제들인데 실제 의도를 한번 볼게요. 사태 파악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 맥락 파악 능력,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 국고 교육과정 출제 범위가 없음. 고교 교육과정 수준 제시가 없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뭐 근거를 다 들어서 놨죠. 의대가. 좋습니다. 근데 보면 내가 미 국무부 과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이거 지금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 검정고시 해외 학생들이 이걸 좀 국제학교 학생들이 본다고 해도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모든 MMI 면접의 공통점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보다는 쉽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태 파악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과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이 길러져야 돼요. 이것은 비단 서울권에 있는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해서 그 어떤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과 공간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 같은 능력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입학사관관들이, 대학 교수들이 공부만 해서 다시 말하면 IB나 AP나 아니면 내신만 해서 그렇게 해서 사태 파악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길러지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다 할 텐데 사태 파악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과 공간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 같은 능력들은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자, 저번에 그 동아대학교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동아대뿐만이 아니고 보세요. 어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적 평가 기준을 보면 똑같습니다. 탐구력, 1번 학업 역량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탐구력이죠. 탐구력을 다른 대학에서는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공부라는 것이 한국의 내신 공부는,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어불성설 부분도 있고,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는데, 뭐가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걸 탐구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과학 탐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인문학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합니다. 탐구를 하다 보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부여부라 생겼고 진로 선택 과목과 앞으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걸 마련해서 이런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IB 과정을 하고 AP 과정 어려운 과정을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제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처음에 약간 멈칫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 공부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냐?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렇다고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골방에서 나 혼자 아무런 어떤 징빙받을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했다는 아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징빙받을 수 있는, 또 검정고시, 또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면 AP라거나 IB를 해도 그 교육 시간 안에 내가 더 뭔가를 찾아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대학에서 원하는, 지금은 건양대를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 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프로젝트들을 해가면서 사태 파악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과 공간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앉아서 공부만 해서 이것이 생기는 건 어려워요. 그거를 문학은 지금 건양대 같은 경우는 내가 미 국무 과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속에서 이렇게 제시문을 주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변화. 그러면 의대를 가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 이게 국사학과나 사회학과나 국제정치학과에서 물어보는 것을 왜 의대에서 물어보냐? 의사는 사람의 촉각에 달린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죠. 그 어떤 기술도 중요하고 수술력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의사는 실용학문이라는, 결국은 의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은 모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것은 바로 뭐냐?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대 MMI를 보는데 의대예요. 의과대학교 면접문항이지 제가 사회학과나 국문과나 국사학과를 가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수능에만 몰입해 있잖아요. N수생들, 3수생들. 근데 수능을 자신이 최저가 없다 그러면 물론 몰입하는 건 말고 자신이 없는 거고, 원래 제대로 가야 되면은 수능 최저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래도 해야 될 것은 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문제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생계부를 잘 보세요. 내 생계부에 이 능력을 걸어서 근거를 해서 재신문 면접에 말할 수 있는 생계부의 단어나 뉘앙스나 컨텐츠가 있는가. 없는 학생들은,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국제학교도 그렇고 해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검정고시는 의대 가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학교 해외고는 의대를 갈 수 있으면 검정고시는 좀 힘들어요. 의대 가기가. 그런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는 교수는 갈 수 있잖아요. 의대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내가 탐구력이라는 걸 걸고 그 탐구력을 걸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전공 적합성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단한 걸 대학에서 보냐? 막 이것이 무슨 5성급, 4성급 논문을 쓰고 막 우리가 대학에서 정말 의과대나 가야 하는 연구들을 대학에서 보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 자체에서 내 능력을 이 정도의 것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걸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면접에 넣어서 내 목소리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갖춰야 될 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이라는 게 이 학생한테 갖춰져야 돼요. 관점이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단 한 달, 두 달 만에 이 능력이 갖춰지겠는가? 또 볼게요. 갈등의 역사 이렇게 해서 자료는 줘요. 그럼 이 자료를 갖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길러졌던 사태 파악 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과 공간 능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일반 학생들은 면접, 지역인재들은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물어보냐? 다음 그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들을 제시하고 적응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얘기해보세요.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답할 겁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누가 물어보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이건 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제가 한 거, 또 이것이 지금 정책과 연결시켜서 입시 정책과 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없는 자료 갖고 아닌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 건양대학교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출제 의도는 논리적인 사고, 발표 능력,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문제. 제가 지금 카이스트 하면서 말씀드렸죠. 카이스트는 융합과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카이스트 첫 번째 물어볼 때, 카이스트는 공대입니다. 의대는 아니지만, 물어볼 때 카이스트에서는 질문과 답하는 걸 물어본다고 그랬죠. 너 질문이 뭐고 답이 뭐냐? 이런 의미들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카이스트는 꽤나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와요. 근데 이 학생들이 융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각종 요소에서 좋은 학생들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공학이잖아요. 융합공학.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프로젝트야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서치 그 안에 뭘 물어봅니까? 너가 질문하고 답하고 어떻게 타인과 융합했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게 고대로 면접에서 나왔죠. 제가 이거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2024학년 작년 카이스트 그 자기소개서하고 카이스트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문항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결국은 내가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얘기를 할까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견해와 논리를 갖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를 해놓은 게 있어야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걸 갖고 이걸 얘기를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답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근거가 논리적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잘 제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뭐 이제 이런 제시문을 줘요. 읽고 나서 답하라는 거고 건양대학교는 교과과정 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23년도에 있는 문제를 갖고 어떤 그 언론 보도를 갖고 사회와 쟁점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만 잘해도 내신은 1등급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풀 수 있겠죠. 외워서 어떤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답은 할 수 있겠지만 의대 MMI에서 원하는 게 그 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전공 적합성. 자, 알고 있는 의사의 주요 업적을 기술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뭐 이 정도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어디 학원에 가서 외워서 혹은 내가 뭐 책을 찾아봐서 뭐 유명한 의사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의대에서는 장점과 비전을 봐요. 이 학생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비전을 갖고 뭔가를 할 건가. 단순히 내가 위인을 뭐 슈바이처가 됐던 뉴턴이 됐던 내가 유명한 사람만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의사가 됐던 그거는 그 의사의 행적을 외운 거고 그 행적 안에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구 그 행적 안에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외워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어봅니다. 의대에 입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뭔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공부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기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솔직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5성급, 4성급 논문의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앞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으로서의 비슷한 자질이 그 안에 팩트인 어떤 내용과 같이 보여야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안 하고 생겨날 수 있냐.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어디서 그냥 그런 에피소드만 들어서 얘기하는 학생과 진짜 이거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학생이 얘기하는 그 볼륨의 질량의 크기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까지 학생들을 교육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이거를 오래 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붙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통계가 나오잖아요. 내가 가르쳐서 붙는 학생들이 어떻게 붙었는지가 보이니까 당당하게 이 부분들을 더 찝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이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경험 무엇이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강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의도가 의학의 시작에 앞선 정강 적합성 여부를 파악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아대학교도 말씀 생기부 대체 서식이나 생기부 할 때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소통 이렇게 세 개가 중요했고 거기 카테고리가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 서식에서 그게 있어야 되고 평가를 받아서 그 내용들이 면접과 연결이 되니까 지금 생기부를 신경을 안 쓴다. 앞으로 진짜 1.5, 1.6 지방으로 가서 지역인재 의대를 수시로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 생계부를 만들지 못한다? 생계부 대체 서식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의대는 사실은 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신 1등급이 가서 의대에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걸 보시면 명확하게 의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이제 그걸 아셨으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자,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순발력 1등급이 매우 우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의 평가하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제가 좀 그것도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게 금방 될 줄 알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하고 진짜 공부를 해서 같이 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정말로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 플랜을 잘 짜서 현재 의대의 트렌드를 잘 선생님이 분석을 해서 학생을 알기 쉽게 가리키면 조금씩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학도 붙고 대학도 뛰어넘어서 현재의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학회도 많이 갈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수도 될 건데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에서 대학적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바로 질문과 답하고 그것을 본인이 처리하고 경험하는 그런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현재 학교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국제학교도 그렇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보세요. 인성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끊고 마지막 3강째는 순천대학교 말씀을 드리면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합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다수의 어떤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 이득이 붙는 건데 선생은 그렇게만 평가하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걸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는 이렇게 핫하지만 정말 그 핫한 거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의미는 뭐냐? 수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수시에 맞는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과 수시에 맞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접에 대한 묻는 내용들은 이미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을 같이 성장시킬 때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대라고 해도 건양대나 순천대학처럼 지역에 있는 의대라 해도 서울권에 있는 의대처럼 수능을 안 보고 3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검정고시나 해외 학생들도 국제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의대가 있다. 이 의대가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많게 수능을 안 보는 의대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수능 최저가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수능이 아니라 수시에 대한 이런 생기부, 대체서식 면접이고 수능을 보는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된다. 대부분의 1.5에서 1.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2점대 초반까지 이번에 대거 경쟁률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자석은 그대로인데 인원은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된 학생들이라면 인제서부터라도 생계부를 통한 이 면접, MMI 면접 준비를 꼭 하셔라.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MMI 면접이 30~40%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순천대학교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 권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